자유한국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혁신을 거부하는 당에 미련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당초 예상됐던 결정적인 한방, 자유한국당 전체를 뒤흔들 만한 폭탄 발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가 인적 쇄신의 명분과 힘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권 소식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원책 변호사가 어제 작심을 하고 뭔가를 폭로할 듯한 분위기였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그런 결정적인 파국을 맞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내가 지금 친박, 비박, 소위 말해서 복당파와 잔류파가 갈등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본인이 여러 가지 이 비대위원, 조강특위 한 위원으로서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오락가락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당내에서 반발을 산 측면들, 예를 들어서 뭐 태극기 부대를 당내에 함께 통합의 세력으로 본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당내 통합이냐 아니면 정말로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본인 스스로가 좀 어려운 측면에 놓였었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나가서 만일에 폭로까지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킨다면 당이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결정적인 한방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당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신에게 조직강화 특별위원 2명을 인사청탁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밝힐 것처럼 그렇게 예고도 하긴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본인을 조강특위위원회에서 사실상 해촉을 한 결정적인 당사자가 김병준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당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전원책 의원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보수에 대한 신념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당의 상황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을 강하게 질책하고 사실상 모든 책임을 이제 김병준 위원장에게 미뤘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상황은 사실은 또 그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12월 중순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선거가 이제 전당대회가 내년 2월쯤으로 예상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를 놓고 지금 친박과 비박계의 치열한 힘겨루기 벌써 물밑 경쟁이 시작됐고요. 원내대표 선거도 일단 전초전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당의 갈등 상황 속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사실상 전원책 위원회 해촉을 통해서 사실은 이 비대위가 상당한 힘을 잃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한국당 내부의 상황을 정리하고 흐름을 조정하기에는 당의 역량이 지금 상당히 취약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원책 위원회에 대한 해촉 사태가 사실은 당 전체를 흔드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 변호사를 해촉하면서 팔을 잘라내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안타깝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원책 변호사가 어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그 수족도 아닌데 네. 그 아랫사람도 아닌데 왜냐하면 정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준 위원장은 이대로 만일의 경우 흔들리다가는 앞으로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 사실은 253개 당협위원장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친박계라든가 또는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의원들의 경우는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기강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원책위원회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할 일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일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전원책 위원 같은 경우는 있었던 여러 가지 비대위와의 갈등 상황들이 본인에게는 결정적인 결국은 그동안 있었던 신념을 당내에서 실현하는 데 실패를 한 셈이고요. 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외부에서 온 3명의 조강특위 위원들과는 계속해서 연대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뇌관이 잠재해 있다. 언제든 또 이런 파문이 일으켜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병준 위원장은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으로 영입하면서 또 정권을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김병준 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강특위가 초기에 그런 분위기를 잡고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 도덕적인 그런 보수의 가치를 살려냈는데 사실상 그런 기준을 만드는데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과거에 국정농단, 국정파탄의 주범이었던 여러 가지 그런 친박 진영의 여러 가지 흐름들과 또 태극기 부대 이를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까지도 다 같이 품어안겠다는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무모한 상황, 도리어 보수 진영의 이념과 가치를 정립하는데 도리어 지금 저해가 되고 있는, 방해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상당한 힘을 잃었다. 그러나 그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리더십은 지금 없습니다. 친박이나 비박 진영 누구도 김병준 위원장을 대체해서 지금 당을 이끌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2월 전당대회 흐름으로 가기는 가겠지만 김병준 위원장은 상당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주광특위를 앞으로 한 명을 더 영입해서 재구성을 해서 가더라도 이런 이 당내 의원들의 반발, 이번에 특히 중진 의원들이 굉장히 네. 반발을 했습니다. 이들이 사실상 전원책 의원을 결국은 당 밖으로 몰아낸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의원들의 반발을 이제 무마시키면서 조강특위가 제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김병준 위원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리더십을 보여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혼란과 갈등을 계기로 해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 또 경쟁 구도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심화될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을 새로 결정하고요. 그 이후에 내년에 공천 국면까지 진행이 될 텐데 결국은 조강특위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친박 진영의 의원들 특히 사실상 공천 경쟁에서 위기에 처한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친박 진영이 이제 세를 잡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중순 아마 13일이나 14일경 될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연 친박 진영의 전략과 비박 진영의 전략 그리고 초재선 의원들은 아무래도 좀 70여 명 정도에 달하는데요. 그중에 상당수는 어떤 이념적인 즉 친박 비박이 그렇게 개의치 않는 그런 성향의 의원들이 많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이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향후 행로가 좌우가 되고요. 또 바른미래당과의 보수와의 관계 요즘 반문연대 빅펜트론까지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런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집권 여당이 어느 정도 또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함수관계가 맞물려서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많은 위기 국면을 겪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오늘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창호법도 처리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은데 이 보이콧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그거죠.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네. 결국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에 대해서 검증을 책임졌던 조국 민정수석도 경질시켜라.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용세습 관련 최근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정조사를 받아들여라.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일단 기본적으로 내걸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정말로 윤창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 관련 법안들 지금 90개 정도의 비쟁점 법안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오늘 사실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기가 되게 되는데 이런 대통령의 인사권의 문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민생의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도 협조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또 국회 보이콧까지 하는 것 사실은 국회의원이 국회를 보이콧한다. 과거 이 언론에 알려질 수 없는 그런 독재 정권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야당도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놓을 수 있고 많은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보이콧이라는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놓고 과거 그런 행태의 이런 보이콧보다는 국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이견을 제시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또 꼭 해야 될 이런 법안들, 윤창호법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음주운전의 피해에 대해서 네.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도 좀 대승적으로 정적적으로 협조할 부분을 하면서 또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될 거다. 여당과 청와대도 야당을 배려하는 이런 협치의 길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이런 보이콧 같은 초강수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전략이다. 좀 더 대승적인 좀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할 것은 하면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원국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